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고 또 관련된 자동차 법규가 어떻게 돼서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이고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거 자료가 있나요? 예. 예, 다음 해주십시오. 예, 순서는 네, 보급 현황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뭐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쪽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유 자동차가 한 44%를 차지하고요. 또 가솔린 자동차가 또 한 그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차량으로 해도 이제 상당한 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감 장치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배출가스 규제 부분인데요. 잘 안 보이네. 그 보시게 되면은 그 저희 나라는 그 디젤 자동차는 그 유럽의 법규를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법규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 1, 2, 3, 4, 5 현재가 지금 6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6 규제에서도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6D라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그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치를 보시게 되면 그 2000년대에 이제 그 유로 3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고요. 디젤 차량은 그 질소산화물하고 매연이 문제가 됩니다. 그 가솔린은 이제 HC나 CO, NOx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디젤 차량은 기본적으로 그 희방연소 엔진이기 때문에 HC나 CO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질소산화물하고 이제 매연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을 보게 되면 유로 3 2000년에 규제하던 것이 이제 2005년에 유로 4 규제가 들어가는데 절반으로 이제 확 다 줄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DPF라든지 이런 저감 장치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유로 5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유로 6 규제를 하게 되는데 매연의 규제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DPF 장치를 붙이면서 이제 매연의 그 발생량은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질소산화물만 또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로 6 규제부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요소수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그 유로 5 차량하고 유로 6 차량의 어떤 그 저감 장치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쭉 보시면 여기서 저감 장치 쪽에서 보시면 이제 유로 5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DOC하고 DPF 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질소산화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EGR 장치라는 이제 배기가스 배출환 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 6로 넘어가면서 그 질소산화물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LNT라든지 SCR이라는 이제 장치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GR이라는 장치는 이제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되는 거는 이제 LNT나 SCR이라는 그 후처리 장치가 적용됐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거 EGR이라는 장치인데요. 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기가스의 일부를 이제 흡기 쪽으로 집어넣어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이제 그 1300도씨 이상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2000도가 되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배기가스를 강제적으로 흡기 쪽으로 집어넣어서 연소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저감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로 6 규제 만족하기 이제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6부터 이제 그 후처리 장치가 디젤 차량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삼원 촉매 장치가 개발이 되면서 배출가스가 이제
90% 이상 이제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는데,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희방연소 엔진이기 때문에 그 질소 산화물 저감하기 위한 어떤 후처리 장치 채택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유로 6라는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 돼서 후처리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희방연소이기 때문에 낙스는 환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질소하고 산소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희방연소이기 때문에 이 환원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희박한 상태에서 이 낙스를 흡착하고 있다가 연료를 후분사를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농후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그거를 환원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저감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후처리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LNT라는 게 있고 이제 S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농후 조건으로 만들어 주게 돼서 이제 저감한다라는 게 이제 LNT 장치고요. 그러니까 LNT하고 SCR의 차이점은 뭐냐면, LNT는 그 환원제로 그 연료 자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유를 그대로 후분사를 해서 농후하게 만들어서 이제 환원을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환원율이 정화율이 이제 60% 이하로 낮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6 초기에는 LNT를 썼다가 그게 유로 6B 그다음에 D로 넘어가면서 LNT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좀 더 정화 효율이 좋은 그 SCR이라는 장치를 쓰게 됩니다. 아니, 그 앞으로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SC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환원제를 연료로 쓰지 않고 유레아라는 그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레아는 이제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제 암모니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취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요소수 상태로 이제 독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그 배기관 쪽에서 분사를 하게 되죠. 분사하게 되면 이제 배기 열에 의해서 이것이 암모니아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쓰게 되면 이 정화 효율이 90% 이상, 낙스의 정화율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유로 6D의 규제를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열분해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이 요소수를 배기 열에 의해서 이제 암모니아로 바꿔주게 되고요. 또 이거를 가수분해라는 또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환원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무해한 이제 질소산화물을 N2하고 H2O로 바꿔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잠깐 앞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암모니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기 HNCO라는 어떤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결정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R 시스템의 장치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요게 결정화되어서 이게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구성에 또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결정화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가 닿는 부분을 최적화하는 그런 또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사 위치에서 얘를 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잘 또 믹싱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복잡한 어떤 설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 결정화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게 이제 그 온도 조건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결정화되면 이렇게 이제 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SCR을 막는 문제가 되어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SCR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유로 6D에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후처리 시스템인데요. 이제 후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앞에 DOC라는 이제 기존에 있던 촉매 장치가 있고요. 이 DOC를 통해서는 그 HC나 CO를 정화하게 됩니다. HCO를 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T라는 시스템하고 이제 DPF라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DPF도 이제 매연 저감 장치가 되겠고요.
이 LNT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료 자체를 써서 정화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SCR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LNT도 있고 SCR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SCR은 일정한 온도, 배기가스 온도 이상에서 이게 작동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냉시동시나 이런 때 저온에서 또 낙스 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LNT는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처리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가격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현재 그 정해진 규제는 디젤 차도 가솔린 엔진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정화를 굉장히 HCO 낙스를 다 장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디젤 차의 저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따가 또 질문 있으면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